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참 답답하시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정말 짜증나는 하루였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 0.96% 하락해서 2317.7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12% 하락한 750.78로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1.15% 하락한 305.55로 마감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연일 팔아대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8.2원 상승한 1312.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313원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을 보면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국의 CPI 발표, 어닝 시즌을 앞두고 나스닥 중심의 미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고 또 미국의 CPI 발표, 중국의 봉쇄 우려에 코스피가 2300선도 위태위태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강화되면서 관망세 짙은 증시 모습을 보였고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뉴스에 또다시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투에는 2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바이오 사업 진출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신작 킹덤 왕가의 피해 트레일러 영상 공개 후에 급등을 했고요. CJ제일제당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강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의 마힌드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호실적 전망 리포트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파마는 철 결핍 치료제가 식약처 임상시업 계획 신청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대봉 LS는 자회사의 300% 무상증자 소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전파력 센 BA.5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데요. 치료제와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여행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소비 침체 직격탄으로 반도체 주문 취소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TV 관련 부품의 주문 취소 사례가 증가했는데요.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DB하이텍이 급락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설계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사를 검토한다는 뉴스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서도 급락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다시 급락을 했더라고요. 한세실업은 소매 부진과 재고 증가 우려로 하락을 했고요.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동국 SNC, 하반기에 도입될 풍력 고정가격 입찰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풍력 고정가격 입찰제는 풍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국산 부품 사용 업체를 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국 SNC가 윈드타워 생산의 국내 유일 제조업체로서 우선 고려 대상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등 시에 급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동국 SNC가 신재생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 조정 중인데요. 오늘은 5일선 위에서 1.6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HK이노엔, 전문 의약품 사업과 HBNB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전문 의약품 주요 제품으로는 기초수액, 헤르벤, K캡, 로바젯, 영양수액 등이 있으며 특히 2019년 국내 제30호 신약으로 출시한 K캡은 국산 신약 중 첫해 최고 누적 원해 처방액 실적을 달성했으며 20년 5월 미국의 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HBNB 주요 제품으로는 컨디션, 헛개수, 뉴틴, 홍삼진 등이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은 예상보다 빠른 매출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로 주목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내 대규모 물량 매도로 오버행 이슈도 해소되었고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CAT-T, NK 세포치료제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HK이노엔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2%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평선들 밀집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좋습니다. 아셈스, 의류 및 차량용 접착제 전문 업체고요. 접착제 시장 개척과 해외 진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양 친환경 소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 요즘 리포트에도 자주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셈스가 신규 상장주였네요. 2022년 2월 7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 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옆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4%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 2분기 환율 효과 믹스 개선 속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하반기 글로벌 판매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 주가가 퍼 5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도 있습니다. 기아 역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국내 및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고요. 음반 및 음원 산업, 공연 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8월에 블랙핑크의 컴백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K-팝 ETF가 상장될 전망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긴 하락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유입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두 군데서 나왔고요. 2분기 기대치 상회, 하반기 견조한 수요, 목표 주가는 15만 5천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원으로 전년비 228% 증가, 영업이익은 763억 원으로 전년비 163%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요. 평균 판매 단가와 판매량 모두 증가하며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이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 진행된 유무상 증자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1% 상향한 16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권리락 효과로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조정 중에 있는데요. 121선 지지하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3%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덴티움, 여전히 시가총액 1조 원은 무난한 실적, 2분기 프리뷰, 매출액 872억 원으로 전년비 20% 상승, 영업이익 236억 원으로 전년비 40% 증가할 전망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인되면 연간 예상 실적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9만 5천원으로 상향했고요. 덴티움이 어제 큰 급락이 있었네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좋고요. LG이노텍, 나 혼자 좋았다.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 비싼 게 많이 팔리고 있다. 저는 only for 아이폰 회사가 아니다. 목표가는 41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LG이노텍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2.95%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5,208억 원, 영업이익 1,719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에 저조했던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우리 지난번에 실적 좋은 바이오주로 공부한 적 있었죠? 중국 하이난 시장 개봉 박두, 하이난성 특별허가 획득으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예상보다 더 좋아질 2분기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4만 5천원으로 상향했고요. 바이오플러스가 요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1%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내일장 전략입니다. 내일 너무 많은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네요. 한국은행 금통위의 발표가 있고 중국의 6월 수출입, 미국의 6월 CPI, TSMC 실적 발표, 또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방역체계 발표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3일에서 16일 원유 증산을 위해서 중동을 순방할 예정이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 회복이 중요하겠죠. 매매보단 관망의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내일 역시 관망하면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하루였는데요. 어려운 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힘내면서 이 어려운 장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